안녕하세요. 브라이튼 법률사무소 변호사 정재기입니다. 오늘은 주변에 많이 보이죠? 메디컬 빌딩. 이렇게 메디컬 빌딩을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일단 설명드리는데, 보통 메디컬 빌딩을 처음에 개발할 때는 시행사에서 이 메디컬 빌딩에 성형외과 병원이 들어온다, 아니면 피부과가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많이 합니다. 홍보를 하면서 그 병원 규모에 맞는 약국도 상가로 분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시행사들이 약국 상가를 분양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실제 사례를 제가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메디컬 빌딩이라는 것은 의료 서비스의 집약체죠. 그 빌딩 안에서 다양한 진료 과목들의 병원이 있고, 또 약국도 함께 있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병원과 약국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편의성이 높은 빌딩을 개발할 때는 굉장히 많은 법률적 쟁점들이 있는데, 고려해야 될 요소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메디컬 빌딩을 시행하는 시행사는 메디컬 빌딩의 핵심적인 병원과 약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약국을 분양하면서 2개 병원 이상 병원을 유치하고, 그리고 병원 유치를 실패했을 때는 약국의 점포 분양 계약을 해지하고 분양 대금 전액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약국 상가를 분양했습니다. 당시 메디컬 빌딩 시행사는 병원 유치를 2개 이상 하겠다, 이렇게 분양을 했는데, 당시에도 어떤 특정한 병원들이 여기에 오겠다는 확약 같은 것을 이 시행사에게 해준 상태였습니다. 확약만 해줬고 어떤 계약서라든지 분양 계약은 체결하지 않은 상태였죠. 이 확약을 근거로 시행사는 약국 상가를 분양하는 수분양자들에게 광고를 했고, 분양 계약서에도 2개 이상 병원 유치 조건 및 병원 유치 실패할 경우 점포 분양 해지, 분양 대금 전액 반환이라는 조건으로 분양을 했던 것이죠. 결국 병원 유치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약국 상가를 분양받았던 수분양자가 분양 시행사였던 피고를 상대로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손해배상금을 어떻게 산정했냐면, 일단 병원이 못 들어왔죠. 메디컬 빌딩이 아니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약국 상가의 시가가 대폭 하락하게 됐다고 볼 수 있죠. 내가 만약에 여기서 병원이 들어왔고 약국을 임대해서 했다면 임대 수익금이 계속 발생했을 텐데, 메디컬 빌딩에 병원이 못 들어옴으로 인해서 내가 약국의 임대 수익을 못 냈다. 그래서 시가 하락분 및 임대 수익 상실분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했습니다. 여기서 쟁점은 병원이 입점했을 때 약국의 시세 상승분을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기술적인 법리적인 쟁점이 하나 있고, 그리고 실제 약국으로 임차를 줘서 사용했을 때 받을 수 있었던 임대 수익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일실 임대 수익금으로 또 손해배상금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감정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아마 남아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1심과 2심 모두 다 어떻게 판단했냐면, 일단 건물 4층에 병원이 입점하였을 경우와 입점하지 못했을 경우의 시가의 차액은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수분양자에게 시가 차액은 손해배상으로 줘야 된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 임대료를 내가 받을 수 있었는데 병원이 못 들어옴으로 인해서 임대료를 못 받게 됐다. 그 임대료를 손해배상 해달라. 이 부분은 법적으로 손해배상 받을 수 없다고 1심과 2심이 판단했습니다. 사실 약국이라는 것은 예컨대 내과 병원에 처방전이 몇 개 나오느냐, 아니면 치과에서 처방전이 몇 개 나오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약국 상가의 시세가 정해지고 또 임대료도 정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병원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약국의 어쩌면 매가가 정해지기 때문에, 사실 다른 상가와 달리 약국의 손해배상은 이것을 감정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2심은 인정하지 않았죠. 2심의 판단 이유를 보면, 피고의 병원 입점 의무 불이행으로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약국으로 사용 수익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일실 임대 수익 기준으로 원고의 손해를 산정할 수 없고, 여기서 일실 임대 수익 기준으로 원고의 손해를 산정할 수 없다는 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병원이 입점했으면 받을 수 있었던 임대 수익을 기준으로 향후에 이 상가를 팔 때까지 받을 수 있었던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그걸 일실 임대 수익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약국을 운영하였을 경우에 영업이익과 일반 점포를 운영했을 경우에 영업이익 차액을 손해배상으로 구하고 있는데, 그런 손해액에 대한 증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도 과연 이게 감정을 통해서 아니면 주장을 통해서 이 손해배상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가, 병원이 안 들어옴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그 임대료 간의 차익을 계산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죠. 과연 이게 가능할 것인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냐면, 이 2심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 점포를 약국으로 임대했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임대 수익 상당의 손해배상은 구할 수 있다.
산정해봐라 이렇게 판단한 것이죠. 대부분은 이 원심이 사실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했는데 대부분 아니다. 어떤 병원이 있는 약국 상가를 운영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수익도 계산할 수 있고 통상 몇 년 동안 산정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임대 수익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약국이 아닌 통상적인 병원이 입점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임대 수익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의 차액은 언제든지 계산이 가능하다. 이게 지금 산정도 불가능하고 입증도 안 됐다고 말하지만 입증도 가능하고 산정도 가능하다. 다시 한번 해보라. 이렇게 파기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법적 의미는 메디컬 센터 빌딩을 하겠다고 시행사업을 하다 보면 병원을 유치하는 게 사실 그 시행사업의 가장 큰 성공의 관건이 됩니다. 시행사업은 피크 자금을 받아서 대출도 들어가고 또 약국을 비롯한 여러 업체들이 이제 분양을 받아가는데 실제 어떤 과에 어떤 병원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그 분양 사업의 승패를 가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메디컬 빌딩이라는 그 네이밍 자체가 그런 걸 이제 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시행사들은 병원이나 의사로부터 입점 합격을 받은 뒤에 이를 분양 과정에서 홍보를 하게 되는데 이를 믿은 약국 상가를 보통 수분양자들이 분양을 받게 되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사례에서 병원이 실제로 2개가 들어온다면 약국으로서는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죠. 그리고 분양가도 거기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실제로 병원이 입점하지 않았다면 약국 상가는 사실 가치가 엄청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병원이 없는 빌딩의 약국은 사실 수익 구조에서 굉장히 다른 약국에 비해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여기서 약국 수분양자가 시행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범위가 어떠한지가 쟁점이 된 사안이었고요.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2심은 시세 하락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약국을 임대를 해서 임대 수익을 못 받는 손해는 손해배상 대상이 아니고 산정도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약사가 아니었던 사람이 약국 상가를 분양받은 뒤에 약사에게 임대를 줘서 수익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면 이것은 사실 기대 가능할 수 있는 수익이다.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대법원은 이 임대 수익도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메디컬 빌딩 시행 사업을 하면 이렇게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집니다. 사실 이렇게 메디컬 빌딩 외에도 사실 목적이 특정된 빌딩이 또 있을 수 있죠. 예컨대 학원 빌딩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극장이 들어오는 빌딩이라든지 여러 가지 빌딩이 있죠. 그렇게 뭐 엄청 유명한 학원이 들어온다. 시대인재 같은 학원이 이 빌딩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이 빌딩에 뭐 메가박스나 CGV가 들어온다. 이렇게 홍보를 해서 여러 업체들을 수분양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실제로 안 들어왔다. 학원이 안 들어왔고 극장이 안 들어왔다. 이렇게 되면 그 들어온 것을 믿고 계약했던 수분양자들은 사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홍보했는지 그리고 수분양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신이 믿었던 내용대로 실제로 이행이 안 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 홍보를 이유로 그리고 약간 기망성 홍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메디컬 빌딩하고 법리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죠. 분양 홍보 과정에서 조금은 좀 과장하고 싶은 생각이 사실 들 수밖에 없죠. 그 과장 홍보 중에는 병원이 입점한다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는데 병원 입점의 약속만 받고 다른 수부장자들에게 홍보를 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꽤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됩니다. 물론 병원들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병원과의 확약을 할 때는 만약에 병원이 입장을 바꿔서 입점하지 않는다면 어떤 식으로 손해배상을 할지에 대한 내용도 분명히 명시를 하고 언제 어떻게 입점해야 된다는 내용의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의 확약서를 받을 필요가 있죠. 확약서보다는 좀 계약서가 좋긴 하겠지만 분양사업을 시행하면서 병원에 계약서까지 받아서 시행사업을 하는 경우는 많이 못 봤습니다. 그래서 확약서를 받고 분양을 하는데 확약서의 내용이 보다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손해배상 조항도 들어간 다음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약국 상가를 비롯한 그런 내용을 홍보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혹시 메디컬 빌딩을 시행하거나 분양하는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불거졌다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